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제시하는 그런 인사이트 픽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이름을 바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 모시고 지금 글로벌 경제 흐름 어떻게 전개가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 이사님 나오는 영상은 저도 뭐 꽤 항상 이렇게 챙겨보는 편입니다. 예, 워낙 감사합니다. 해안이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첫 시간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은 계속 최고가를 지수가 지금 경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오늘도 이제 경신했고요.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 다 그랬고 반면에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지부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일종의 디커플링인데 요거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선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경제는 좋죠. 이번에 4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도 3% 넘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선 경제가 나쁘지 않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AI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미국에 있는 빅테크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 경제는 아직도 중국에 대한 포지션이 적지 않습니다. 수출 비중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부진이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AI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AI 관련해서 중소기업들도 있고 또 미국의 AI가 좋아지면 국내 반도체 기업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AI의 직접적인 어떤 수혜는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 조금 차별화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일부 업종의 부진, 뭐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가격이 좀 많이 내리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전에 비해서 국내 지수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너무 많이 뛰었죠. 예, 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안 하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삼성그룹, LG그룹, 포스코, 뭐 SK그룹까지 해서 모든 그룹들이 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피해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의 지진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예, 올 초만 들어서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 올 3, 4월 정도면 결국엔 정책을 전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반등을 시작을 했었고 일본의 엔화가 강해지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거든요. 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치열하게 있었는데, 경쟁하니까요. 예. 해외 시장에서. 근데 일본이 지진이 나면서 이렇게 되면 일본이 정책 전환이 늦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 측면에서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 영향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놓고 보신 여러 가지 결과들을 놓고 보면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 보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미국과는 좀 다른 길을 걷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 쪽에 붙어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중국하고 우리를 같이 보는 경향이 그러게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좀 손해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자에 한국경제신문을 보더라도 한국의 부자들이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자산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고 중국 그다음에 아주 우리 국내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의 이제 통화정책 결정 회의죠. FOMC 1년에 8번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뭐 8번 있습니다만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 이번 주 목요일 새벽 뭐 3시에 이제 기준금리가 뭐 동결하겠지만 이제 정책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 이제 기준금리 언제부터 낮출 거냐, 낮추기 시작할 거냐 뭐 이런 것일 텐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FOMC? 일단은 이번에 힌트를 주겠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도 3월 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한 또 50% 예, 가까이 맞습니다. 일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연준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표 나온 거 보면 뭐 아시겠지만 성장률도 굉장히 좋았고 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물가가 잘 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PC 물가 기준으로 3% 초반인데 이러면 물가에 비해서 실질금리라고 불리는 금리가 5.5%니까 너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경기 문제가 아니라 실질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 이 금리를 일정 부분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즉 현재는 실질금리가 너무 높게 되면 즉 물가보다도 금리가 너무 높게 되면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곧 나타날 수 있으니
이번부터는 조금 낮춰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에 따른 결과는 역시 연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2월에 있었던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제가 생각해도 놀랄 정도로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초지일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톤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고 다만 이제 그런 발언 이후에 여러 연준 위원들은 그걸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보험적 금리나 즉 추세적 금리 인하가 아니라 경제가 나빠서가 아닌 향후에 혹시 경제가 나빠질 걸 대비해서 일부러 보험적으로 인하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는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힌트를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실질금리가 높은 부분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 좋든 싫든 올 상반기 안에는 어떤 식으로도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정책을 전환할 경우 잘 아시다시피 그랬을 경우 일본의 엔화는 강세로 가고 그렇게 되면 일본인들이 들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사실 3월이나 아니면 그때쯤에 뭔가 이걸 할 수 있는 즉 흔히 얘기하는 뭐 QT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거를 좀 줄이거나 또는 금리를 건드리거나 하는 어떤 힌트를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좀 결과는 지켜보고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본의 정책 전환 가능성, 요거는 이제 초 완화 정책을 조금 긴축적으로 이제 바꾸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다른 변수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역시 그 고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뭔가 금리를 3월에 내릴 수 있으려면 사실 연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고용 지표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이번 주에 또 고용 지표가 이번 주가 나옵니다. 발표가 되죠. 이번 주 예. 금요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1월 고용 비농업 일자리 수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17만 명에서 18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10만 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10만 명 이하로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금리 인하의 명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야 10만 명이 된다고 그래도 고용이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미국이 재정 부양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문에서 고용이 한 10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10만 명 정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민간에선 고용이 굉장히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환경이 된다라는 점에서 사실 무엇보다도 연준이 금리를 혹시 내릴 수 있는 힌트는 고용 지표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기준금리 5.5 굉장히 높죠. 한국은 훨씬 낮습니다. 3.5%, 2%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한국도 이제 금리를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이제 낮춰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언제부터 우리 국내는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할까요? 시장에서는 4월 이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였던 칭재이신 그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이렇게 빌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선 얼마 전에 있었던 1월 금통위에서는 3개월간은 이 금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렇게 3개월을 얘기한 건 뭐냐면 한국은행에서는 이번 3월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미국을 배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3월보다는 그 뒤가 되지 않겠느냐. 즉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한국은행에서는 사실은 그 이유를 좀 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석 달 동안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4월에 금통위원 두 분이 바뀝니다. 아, 바뀌는군요, 드디어. 금통위원 예. 5분 중에서 네. 지금 두 분이 매파적이신 분이신데 이 두 분이 물러나시게 됩니다. 아, 매파적인 예. 두 분이 물론 우리나라 금통위는 총 7명입니다. 이제 한국은행 쪽에 이제 당연직 두 분이 들어가니까 총재, 부총재가 계시고 예. 5분의 이제 위원들이 임명이 새로 되는데 바뀌니까 예. 그분 중에 두 분이나 바뀌는 두 분이 거군요. 바뀌고 두 분이 비둘기파 분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는 총재가 한 6개월간은 정책을 건드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금통위에서는 3개월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창용 총재 본인 스스로는 6개월 정도 금리를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했는데요. 이렇게 사견임을 전제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금통위원 두 분이 들어와서 사실 전체적인 의견이 많이 모아지면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5월 정도부터는 뭔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기대가 것 같습니다. 노은이인가요?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5월부터 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실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이 3월이나 5월 정도에 할 수 있다라면 우리도
경제의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경기가 지금 조금 냉각되고 있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최종 금리 수준 어느 정도로 봅니까? 한국, 미국 둘 다. 둘 다 이전보다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 게 통상적으로 보통 금리가 인하되면 추세적 금리 인하라고 해서 보통 1% 내지는 0%까지 가는 금리 인하가 일반적이었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적 금리 인하, 즉 경기를 침체로 이끌지 않으면서 내리는 금리 인하는 금리 레벨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한국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1%포인트,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한 4%에서 3.5 정도가 기준금리 인하의 종착역이 될 거라고 현재 시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환율 굉장히 지금 어지럽죠. 지금 네이버 기존을 보니까 1,336원 네. 원달러 환율 그렇더라고요. 지금 환율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현 수준보다는 원화가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최근에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이 강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올 상반기만 놓고 본다라면 중국 경기가 현 수준보다는 약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면 그러면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뛸 가능성이 높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면 달러는 약세를 띌 가능성 역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었던 일본의 엔화 강세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맞물릴 수 있다라면 전체적으로 우리 원화는 현 수준보다는 낮은 1,200원대 후반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이 질문 안 들릴 수가 없는데 올해 국내 증시 전망, 그다음에 유망한 섹터가 어떤 건지 그거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전체적으로 올해 전망을 하면서도 사실 1월 장시만 놓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올해 시장 놓고 볼 때 어쨌든 정책 모멘텀을 찾아야 될 텐데 사실 저는 분기마다 굉장히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미국의 AI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는 역시 올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도 최근에 저 PBR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분기마다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선엽 신한 투자증권 이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